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다 보면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가 오늘 주제는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시장 상황 좀 한번 체크 좀 해보면 어제 올라왔던 거 오늘도 다 토해내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오늘 뭐 발표가 나오긴 하지만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뭐 도움은 되겠죠. 전혀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운 사이클 들어간 걸 최대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더 나쁜 악재 쪽으로 갈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반도체나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우리가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만 더 포커스를 두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때 저 PBR주 관련된 것들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주가 하락하다 다시 반등이 왔잖아. 이 정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쇼 커버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매도를 하기 위해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 번 주는 거죠. 그 기간에 걸려들면 다시 또 빠져나오기 힘든 구간에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눌렸다 고점 찍고 다시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수익 구간이라고 그러면 나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한데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업은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ALD, 네페스아크, 에이펙트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두산테스나나 LB세미콘도 있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올해 좀 포커스를 좀 봐야 되는 것은 ALT 정도를 조금 포커스로 좀 보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많이 고점으로 올라갔잖아요.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 한 500% 가까이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을 4,255는 충분히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해서 수익은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글쎄 감각적으로 따라오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은 ALT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ALT 공략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나머지 제가 언급하는 기업들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게 되면 반등이 올라올 건데요. 그 부분들은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테스트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메모리 쪽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요. 다 대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로 가면 갈수록 테스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LT를 좀 오늘 좀 많이 좀 살펴보긴 할 건데요. 본업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DDI라든지 PMIC, MCU 이런 것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거 테스트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새롭게 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쪽은 뭐 CIS, 메모리 컨트롤러, IGBT인데 그 중에서 IGBT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전기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ALT입니다. 뭐 본업 자체가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플러스 또 알파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 IGBT 관련된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근데 기존에 있는 다른 회사들하고 좀 중첩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신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어느 정도 좀 자극을 받으면, 그러니까 수주를 좀 따내고 좀 시장이 좀 화량이 도래하면 AL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4일 날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포트 드려가지고 윗단까진 갑니다. 딱 거기까지 찍고 나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점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잘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뭐 아주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고점 가격은 참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때 당시 또 우리가 좀 되돌아 생각해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시장 상황은 점차적으로 어떤 CIS라든지 메모리 컨트롤러, IGBT 이쪽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쪽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중요하고 그쪽 관련된 것들을 테스트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LT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사실은 90%가 넘습니다. 새롭게 지금 신비즈니스 하는 게 웨이퍼 링컷, 림컷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뒷단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이전에 기존의 블레이드 방식으로다가 예를 들면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파손이나 이런 우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컷을 좀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특히 이제 IGBT형 타이코 웨이퍼링 링컷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된다고 하고요. 이미지 센서를 또 재배열하는 거, 리컨스트럭트 하는 부분도 상당히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웨이퍼 링컷 부분만 또 림컷이나 링컷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그냥 업황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요. 새롭게 진출하는 신사업에서 링크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그 기존에 있던 웨이퍼 링컷은 다른데 지금 두산테스나 LB세미콘, 넷패스, 그 에이펙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계성은 있긴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부터 보실래요?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전통적인 방식, 기존에 쓰던 방식이고 타이거 웨이퍼 같은 경우는 왼쪽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봐도 우리가 선명하잖아요. 오른쪽 건 부드러우니까 블레이드로 커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 건 딱딱해 보이잖아요. 딱딱한 걸 어떻게 블레이드 절단하겠습니까? 손상이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링크 기술,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것을 절단해야지만 손실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손상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율도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럼 저 타이거 웨이퍼 기술은 어디서 선호하냐라 그러면 IGBT 쪽에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여러분들 각종 용어들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GBT가 뭐니? 라고 특별히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매출 전체의 뭐 90% 이상이 대부분 웨이퍼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도 그냥 매출이 증가되는 것들이죠. 뭐 어쨌든 전방업체들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거기에 웨이퍼 링컨 이 부분이 좀 더 예를 들면 매출이 한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글쎄요, 뭐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해두면 때가 되면 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좀 포인트로 좀 잡는 건 OP 마진이 상당히 오래 좋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매출 증가율보다는 요 영업이익 마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YY 대비해서 100% 이상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평균 주가 밸류에이션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가를 업사이드로 좀 봐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땐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ALT고 사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저 부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소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새로운 차량이나 모델에 적용하는 것들이 새롭게 개발이 돼야지 이걸 테스트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1분기에는 아니겠죠.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 수주를 받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주가가 이게 어떤 뉴스에 의해서 급등해 버리니까 높은 구간에만 매수 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할 만한 또 가치도 충분한 내용들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제가 여러분들의 리포트 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까지는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나 투자 많이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한두 번 정도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 들어오는 걸 보면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로 갈까요? 여러분 위로 갈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생각엔 좀 아래로 갔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만 원대 갔다가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면 공략할 수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스트롱 바이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어쨌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어때요? 전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수 포인트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분할로 좀 잡아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 타겟을 좀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 100% 정도 늘어납니다. 그 YY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업사이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상단은 이 구간이고 2만 원과 2만 5천 원 이사이면 우리가 수익률로 보면 한 25%이 정도 수준이고 제가 볼 땐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게 크게 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그렇고요. 일단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배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매수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다 보면 수익을 크게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좀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보다 낮은 구간에 들어가면, 낮은 구간 안에 있는 곳에서 양봉이 뜨는 자리쯤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4,250원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4,800원까지 가버렸네요. 어쨌든 높이 올라갔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MCU 관련된 내용들 테스트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MCU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MCU 만드는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어버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연상해서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넷패스 아크는 당연히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넷패스 리포트 한번 또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FOPLP, FWLP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특화된 것들이고요. 그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자회사의 넷패스아크가 테스트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근데 뭐와 관련된 겁니까? 예,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겁니다. PMI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넷패스가 생산한 PMIC 같은 경우는 하나에 몇 개 들어갑니까? 보통 네다섯 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에. 저걸 또 테스트하는 거, 그런 것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스마트폰 관련된 갤럭시 S24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그냥 확 치고 올라갔던 모양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넷패스아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이펙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에이펙도 우리가 또 수익을 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이런 것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라는 게 어떻게 돼요? 확장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이렇게 과정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보면, 이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넷패스가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버브 반도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팹리스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다음 또 우리가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뭐래? 했더니, 그러면, 야, 이쪽이 잘 나가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들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연관된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구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에이펙트. 그래서 제가 그 에이펙트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름 여러분 그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저도 이거 정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료로 정리하는 건 손이 너무 아파요. 마우스도 힘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 이런 부류가 있구나.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다 하더라도 자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고 싶어 그러면 제 영상을 참고해서 종목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펙트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 찾아보세요라고 딱 메시지 드리고 4,250원은 보입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젠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분께서 한국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셨어요. 눌림과 조정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그쵸 좋은 종목이고 정배열로 가고 있는 것들은 눌림 구간에 사주는 건데 일단 이런 거예요. 222 이동평균선이나 122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눌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CU 분야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하이엔드 쪽으로 가면서 MCU의 성능은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걸 또 테스트 해주는 그 기업들. 그게 에이펙트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하고도 상당히 또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가의 매물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구간을 갖다가 훼손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1단 구간이 2단 구간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단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물리신 분, 그다음에 여기서 물리신 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잘 매도를 안 하시네요. 그죠? 왜? 더 올라가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눌릴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조금 일부 털어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이쪽 구간이 조금 늘어나야 돼요. 보유량이. 그래서 이 구간 내에 들어오는 구간이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예요? 일봉이 내려와서 62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 이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동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 구간 자리에서 잡아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000원하고 3,750원, 4,250원 이 구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뭐한다? 공략 포인트 잡아보면 괜찮겠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확장하고 죽고요. 다시 확장을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파형이 제일 크죠. 두 번째 파형은 그거보다 좀 작고 세 번째 파형은 그거보다 좀 더 작을 겁니다. 그것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간 타입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는 어떻겠습니까? 이쪽이 더 길죠? 이거 좀 생각하시고. 첫 번째 게 길었는데, 두 번째 게 좀 짧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 좀 더 짧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파동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구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확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높은 구간에 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의 더 쉽게 좀 눌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의 업사이클은 좀 남아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당장 예를 들면 뭐 시장이 확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요. 넷팩스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놓친 건 좀 저도 사실은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조금 다른 거에 좀 정신이 없고, 다른 거 수익 내느냐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굳이 팔로 할 수 없었고, 체크라는 구간에서 너무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팔로우를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큽니다. 이건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상승하는 폭도 예를 들면 시간이 길었고요. 첫 번째 A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드릴게요. 상승폭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두 번째 폭이 더 커요. 그죠? 여기 B 구간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자, 그러면 하락 구간도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좀 오래 줘야 돼요. 얘만큼 시간을 줘야 돼요. 얘가 올라오는 기간이 몇 달이 걸렸습니까? 한 세 달 정도 걸렸잖아요. 그럼 세 달 정도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구간 들어오는 구간이 어딜까라고 이것이 조정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면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간을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은 저도 모르죠. 일단 기다려 주시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형태로 보면 너무 이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저 고점에 매수하고 계신 이분들이 참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 번씩 던져보세요. 왜 저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까?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겁니까? 이 주식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 저 구간이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과연 왜 그랬을까?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죠. 여러 종목을 한 분야를 쭉 다루다 보면 내용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가 하고 있는 건 SOC 분야, CIS 분야. 여러분 좀 SOC 분야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차량용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업그레이션 프로세서 이쪽을 좀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도 봐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저 일하고 있는 그 사업 구조가 뭐 CIS라든지 MCU 뭐 이런 것들 같이 있기 때문에 ALT랑 중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ALT 같은 경우는 CIS를 하는데 그 양품칩을 갖다가 재별하는 리컨스트럭트 하는 사업들에 더 포인트가 더 주어져 있는 것이 CIS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았죠.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두산 테스나가 저는 성장 포인트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모델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니까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는 것처럼 거기 있는 들어가고 있는 SOC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런 경우는 왜냐하면 YY 대비해서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동기업이 그렇다고 그러면 YY 대비해서 하락하는 구간, 이 구간까지 봐주셔야 되는 게 기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스펙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선이 대충 47,500원인데 업사이드가 어딥니까? 6만원 구간 아니겠습니까? 12,500원 정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35,000원 이 정도 구간이 적정 구간, 공략 구간이 될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흐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주가 새로 나오는 것들은 새로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것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매출만 존재하는 것들이고, 또 사실은 저 구간에 또 올라가는 건 두산 테스나가 또 인수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자, 그런 내용들에서 저 마지막에 올라가는 부분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만큼은 조금 저는 이때는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걸 그거 가지고 그런 뉴스나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수급이 쏠리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간에 그런 이슈도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부분 털어내고 나면 그렇게 많이 조정받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어떤 구간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갔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 다음에 조금 눌림 들어온 거. 그러면 뭐 구간 적정하게 우리가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LB 세미콘 같은 경우 지금 ALT는 테스트 서비스 위주로 하는 거고 LB 세미콘은 이게 범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돌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봅니다.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관련된 거,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이쪽인데
그래도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쪽이 상당히 또 우리가 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저걸 조금 괜찮아져야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을 조금 좋아져야 되는 게 틀림이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전방 업체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DDI 하면은 LX 세미콘이잖아요. 그래서 LX 세미콘 쪽이 좀 잘 나간다 그러면 LB 세미콘 쪽도 움직임이 존재할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우리가 동물적으로 감각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동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단위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저 221평 하방에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뭐 매물도 많이 없잖아요. 이미 저점은 우리가 좀 확인했는데 이게 때가 다 언제요? 우리가 늘 말씀하는 지난해 엄청 우리가 고생한 10월 말이에요. 그 후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자 222평 올라오면 한번 눌러주는 거 맞죠? 네, 그래서 122평 이선에서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리포트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본 다음에 LB세미컨에서 과연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어디다? 여러분 지금은 볼 때는 ALT 쪽을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뭐합니까?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내용만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그런 플레이가 할 수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구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2동 평균선보다 다 윗단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어떻게 됩니까?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성장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평가가 되면서 확장 수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YY 대비해서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222동 평균선보단 낮아지는 거고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뭐가 됩니까? 222등 평균선의 기울기도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AI 비서를 통해 가지고요. 뭐 DDI는 뭔지, IGBT는 뭔지, MCU는 뭔지, 뭐 PMIC는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두시고 이해를 해 두셔야 다음에 야 PMIC가 뜬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야 그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PMIC는 어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건 nepes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그러면 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스터디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시청하시고 나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비메모리 관련한 테스트 기업은 ALT, 네페스아크, 에이펙트, 두산테스나 LB세미콘이 5대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관련 용어를 정리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집적회로, DDI는 액정 디스플레이,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되어 각 화소의 전기 신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반도체 소자, 고해상도, 고속 응답 시간, 낮은 전력 소비를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있어 DDI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 전력관리 집적회로, PMIC는 전자기기의 전력 공급 체계를 최적화하며 배터리 수명 연장, 전력 소비 최소화, 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담당한다. PMIC는 복수의 출력 전압 레벨을 제공하고 각 부품의 전력 요구 사항에 맞게 전력을 배분함으로써 전자기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은단일 집적 회로 내의 중앙 처리 장치, CPU, 메모리 반도체, ROM, 입출력 포트 등을 통합한 소자. MCU는 저전력 소비, 소형 폼팩터,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의 제어 장치로 활용. 이러한 장치들은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4.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 CIS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반도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의료 영상 장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CIS는 낮은 전력 소비,
고속 이미지 캡처, 높은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신 CIS 기술은 향상된 빛 감지 능력, 더 넓은 동적 범위, 더 나은 색 재현성을 통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우수한 이미지, 품질을 달하게 한다. 5.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이는 메모리 접근 시간 최적화, 데이터 전송률 향상, 전체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읽기 및 쓰기 명령의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메모리 작업 간의 충돌 방지, 데이터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시스템의 처리 용량 및 응답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는 데이터 저장 기능보다는 처리, 전송, 변환 등의 데이터 관리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 IGBT, 인슈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IGBT는 고전압 및 고전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 소자이다. 이는 MOSFET의 우수한 게이트 제어 특성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높은 전류 전달 능력을 결합한 구조를 가진다. MOSFET은 전압에 의해 제어되는 소자로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나 증폭기로 사용된다. 이 소자는 3개의 단자, 게이트, 소스, 드레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이트 단자에 적용된 전압에 의해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류 흐름을 제어한다.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들은 최종 단계에서의 테스트 과정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품군들이다.